에이펙 유전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돈이면 그냥 싹 가능입니다. 그의 대흉근과 복직근은 물론 삼각근과 팔의 근육 모양들마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형물들입니다. 얼마 전 아는 동생에게 톡이 왔습니다. 요즘 한창 몸 만들기에 맛이 들린 20대 헬린인 동생인데, 아니 글쎄 귀찮아서 냉동 상태인 닭가슴살을 그냥 먹었다가 어금니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긴 요즘엔 20대들도 임플란트 심심치 않게 한다고 하죠. 와, 나 때는 그 나이에 돌도 씹어먹... 국내에서는 이렇게 임플란트의 의미를 치아 대체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영어권에서의 임플란트란 인체 모든 부위에 걸쳐 외과적으로 삽입되는 모든 보형물들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자발적인 교정 혹은 고의적인 변경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압도적으로 여성의 미드에 삽입되는 보형물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겠지만, 국내와 정서가 다른 해외의 경우 그것 말고도 신박한 보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해외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턱 보형물입니다. 나라마다 얼굴형에 대한 트렌드도 다르기 마련일 텐데요. 국내 젊은 남성들의 경우 아이돌 보이그룹에서 많이 관찰되는 소년미가 돋보이면서도 비교적 여성스럽다 할 수 있는 날렵한 V라인이 트렌드죠. 그래서일까요? 우람하고 과격한 모양의 근육을 소유한 바디빌더들마저도 얼굴만큼은 보톡스 시술을 통해 턱을 더 작고 샤프하게 연출하려 하는 것이 국내의 실정입니다. 하긴 그들에게는 그렇게 됨으로써 몸이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부가적인 이유도 있겠네요. 보톡스라는 약물을 주입해 턱 주변 근육들을 인위적으로 위축시켜 턱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원리인데, 소년미라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턱 라인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고 싶어하는 한국 남성들의 경향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서양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죠. 한 남자가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남자 수염까지 길렀음에도 턱이 너무 작고 밋밋해 얼굴에서 남성미가 부족하다고 느껴 턱 주변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와우, 놀라운 변화가 있었네요. 남성으로서의 성숙함이 돋보이는 인상으로 탈바꿈된 얼굴인데요. 서구권 남성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은 이렇듯 각이 지고 큰 턱입니다. 각진 턱이 더 건강한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라 여기는 그들의 전통적 인식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라면 성숙함을 존중하는 풍조라고나 할까요? 각진 턱은 V라인의 그것과는 반대로 비교적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하는 등 성숙한 인상을 갖게 해줍니다. 서구권의 남성들은 나이 들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탐 크루즈, 드웨인 존슨, 브래드 핏, 헨리 카빌 등 적게는 40대에서 많게는 60대임에도 여전히 최고의 주가를 달리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남자 배우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마치 잘 익은 와인과 같이 성숙함을 하나의 큰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서구 사회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턱은 하나같이 각진 모양이며 짧지 않은 하관을 보여주죠. 성형수술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연예인인 것이 국룰, 아니 지구촌 룰인 것일까요? 유명 영화배우들의 턱 모양을 따라 보형물 성형수술을 받는 미국 남성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술에는 전신마취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입 안쪽이나 턱 아래쪽을 절개하여 보형물이 삽입되는데, 경우에 따라 다른 부위의 뼈나 지방 조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술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길지 않은 편이며,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얼굴의 대칭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복근 보형물입니다. 주로 40, 50대의 중년 남성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복싱 역사상 최초로 6체급을 석권한 전설적인 복서, 오스카 델라 호야처럼 왕년에 한몸 했던 분들이 그때의 영예를 되찾기 위한 수단일지도 모르죠. 그의 나이 50세, 예전처럼 운동과 식단을 통해 복근을 또렷하게 보이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보형물을 선택한 것일까요? 최근 그의 모습에 미국의 네티즌들은 복근 보형물에 대한 강한 의심을 표했습니다. 하긴 적지 않은 나이에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을 써가며 몸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건강한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명, 제 영상을 통해 소개된 적도 있는 페이크 네티 리버킨.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번 뚜렷한 그의 선명한 복근에 유명 유튜버로부터 보형물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 테스트를 통해 그 의혹을 풀었다고 하는 복근 보형물의 경우 이렇게 좌우 차이를 보이며 수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복근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은 한화 기준으로 약 9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동일한 수술이 8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인도행 비행기 표를 끊는 남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배꼽에 절개를 하여 개별적인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데, 식스팩은 물론 비용을 추가하면 2개 더 넣어 에이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이펙 유전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돈이면 그냥 싹 가능입니다. 의사와 처음 상담을 할 시 복부 지방이 너무 많으면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지방 흡입을 먼저 하고 보형물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은
일타쌍피 나이스죠. 수술 직후 압박복을 필수로 착용하게 되는데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 강도가 있는 운동은 6주 뒤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없던 복근이 수술로 생겼는데 6주 뒤에 운동을 한다?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박한 보형물은 종아리 보형물입니다. 아니 굳이 종아리까지 보형물을 넣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종아리 근육은 크게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나뉘죠. 이 근육들은 유전적 형질에 의해 크기와 발달에 영향을 크게 받는 근육군들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잘 자라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근육인데요.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종아리가 탑재된 다리를 치킨레그라고 부르는데 치킨레그 당사자들은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비용을 내 보형물을 넣어서라도 종아리의 윤곽이 더 뚜렷한 다리를 갖고 싶어 한다죠. 종아리 보형물은 삽입의 위치가 피하층과 근육 하층으로 나뉘는데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이루 근육 하층이 더 선호된다고 합니다. 수술 난이도가 훨씬 높으며 수술 시간도 더 길기에 금액 역시 더 고가라고 하네요. 근육의 크기가 곧 직업의 커리어로 연결되는 바디빌더들에게 치킨레그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마이크 마타라조나 벤 파쿠스키처럼 강력한 종아리를 가졌던 바디빌더들이 있었던 반면 작은 종아리라는 유전성 때문에 완성도의 흠집을 피할 수 없는 바디빌더들도 있었습니다. 원조 헐크로 유명한 루 페리뇨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1977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펌핑 아이언은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꺾으려는 그의 분투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놀드 앞에서 그는 언제나 2인자일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작은 종아리를 지적하며 절대로 아놀드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죠. 70년대 후반부터 배우로서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던 그는 1990년대 초에 바디빌더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1992년 미스터 올림피아, 그는 과거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라진 종아리를 보여줍니다. 크기는 전보다 눈에 띄게 커져 있었고 과도한 봉긋함을 보여줬죠. 사람들은 그가 종아리에 보형물을 넣었다고 지적하였지만 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도 노코멘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당시 그의 종아리를 아이스크림 콘 모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더블 레귤러인데? 해외에서 유행하는 남성 보형물들을 보셨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이 아닌 보형물들로만 몸을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요. 여기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비 인형 아시죠? 흔히 몸매가 좋은 여성들에게 바비 인형 같다고 칭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비의 남친 이름이 켄인 거 아시나요? 바비가 되고 싶은 여성이 있듯이 켄이 되고 싶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스틴 제들리카는 약 190회의 성형수술을 거치며 휴먼 켄돌이라 자신을 명명하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켄을 몸소 실천했는데요. 그의 대흉근과 복직근은 물론 삼각근과 팔의 근육 모양들마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형물들입니다. 엉덩이에도 넣었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잘 압니다. 기이하고 회개망측하죠. 하지만 저스틴은 이러한 수술 결과들을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임에 따라 광고 수익으로 수십억의 부를 쌓았습니다. 이 정상으로 살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운동을 즐겨 하시는 남성분들이실 텐데요. 이러한 보형물을 비싼 돈을 줘가며 집어넣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남성 성형이 유행하는 현상을 내리 두어버 트렌드라고 부르는데요. 놀라운 사실, 미국 성형외과 학회의 수치에 따르면 매년 130명의 미국 남성들이 보형물을 통한 성형 및 지방 흡입 등 내리 두어버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무슨 성형이냐며 음성시했던 건 과거의 이야기고요. 자신의 복근 성형을 공개한 시카고의 래퍼 밴드맨 키보처럼 성형에 대한 미국 남성들의 인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성형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몰라보게 바뀐 얼굴에 대해 쉬쉬하며 언급을 피하거나 심지어 안 했다고 발뺌하는 스탠스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휴먼 캔돌의 솔직함이 더 낫다고 봅니다. 자신의 욕구에 대해 위험을 감수해가며 선택한 행위 그 자체는 음성시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타인들에게 어필하려는 행태를 보자니 성형과 스테로이드 사용은 상당히 닮은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